발라먹는 7분 문학, 시 우려먹기. 첫 번째 시간, 황인숙의 봄눈 오는 밤. 시를 감상할 때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연과 행에 실린 감정의 완급을 느끼며 읽는다. 둘째, 시어 하나하나를 녹차 티백처럼 우리의 경험으로 우려서 상상해 마신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어려웠던 많은 시들이 우리 가슴 안에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 낭송하며 느껴보시죠. 자, 어떤 맛이 느껴졌나요? 저는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싱그럽고 설레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맛이 느껴졌나요? 어떤 맛이든 느껴졌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시적 화자가 내는 목소리가 내가 느끼는 양, 맛이, 그러니까 정서가 느껴졌다면 그것으로 훌륭하게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설명을 받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죠. 그럼 시어 하나하나를 우려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처음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제목이 보이죠? 봄눈 오는 밤. 봄눈, 상상해볼까요?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연하늘빛 하늘에서 눈송이가 내려오는 것이 보이네요. 봄눈은 산들산들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손을 꺼내 한번 만져보세요. 어떤가요? 손이 추운가요? 저는 봄이라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춥지는 않습니다. 손에 닿으면 녹기도 하고요. 그런 눈이 내립니다. 밤이에요. 봄눈의 이미지 때문인지 춥고 힘겨운 고난의 시간은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밝고 보드라운 눈이 밤의 색과 대비되어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고요. 봄눈 내리는 밤은 왠지 포근하다는 느낌마저 가지게 되네요. 이 느낌을 가지고 시를 계속 우려보도록 하죠. 그 다음 황인숙 작가의 이름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많이들 아는 윤동주나 김소월, 이육사의 이름 등이 써있다 해도 이름으로는 시의 이야기를 맞추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의 상상을 제한하는 것이 되니까요. 시는 시를 읽는 우리의 것으로, 그러니까 굳이 이론을 끌어와 이야기하자면 내재적 관점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느껴야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 다음으로 넘어가면 길 건너 숲속. 길 건너 숲속이랍니다. 두 가지 의미로 상상이 가능하네요. 길을 건너서 저기 있는 숲속, 화자와 거리가 있는 것과 길을 내가 건너가서 닿은 숲속.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숲속이 어둡고 음침한 무서운 공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봄눈의 상상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엔 봄눈 맞는 나무들. 자, 이것으로 앞에서 했던 길 건너 숲속이 시적 화자와 먼 것인지 가까운 것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봄눈 남는 나무들이 보일 정도니까 시적 화자가 나무가 있는 숲으로 가까이 간 것이겠네요. 봄눈 맞는 나무들은 어떤 색을 띠고 있나요? 가지야 갈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나뭇가지 사이사이에 조금씩 돋아난 연록색의 새싹은 너무도 잘 보이네요. 그 위로 포근한 가볍고 따뜻한 눈이 내립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싱그럽고 포근하네요. 다음엔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들어. 마른 풀은 이해가 갑니다. 봄 전에 겨울이었잖아요. 풀들이 시들지요. 그런데 눈을 떠받쳐들었답니다. 마른 풀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네, 첫째, 봄눈은 가볍고 조금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짓누르거나 땅을 꽁꽁 얼리지 않아요. 그럼 다른 이유는요? 저는 이것이 더 시의 해석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 안에 나, 시적 화자가 마른 풀들 밑에 돋아나는 생명의 힘을 보거나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요? 눈을 떠받쳐들어라는 시어의 능동적인 분위기와 새싹이 눈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곧잘 어울립니다. 발치가 하얗다. 봄눈이 가볍게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 부드럽고 가벼운 양탄자 같아서 막 만지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다음 년으로 갈게요.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나무들 보이나요? 예, 새싹, 봄눈을 품은 그 나무들 말입니다. 이 나무의 눈을 사람의 눈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눈을 감은 나무의 자세도 두 가지로 상상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고개를 웅크리고 이렇게 눈을 맞는 것과 두 번째는 하늘을 향해 은은히 미소 지으며 눈을 맞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옳을까요? 시의 생명력 있는 분위기로 봐서는 후자 같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두고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나무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딸애가 이렇게 눈을 감고 저를 올려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뽀뽀를 너무 해주고 싶습니다. 계속 볼게요.
너의 예쁜 감은 눈. 아, 예뻐요. 감고 있는 눈을 보면 설레요. 그런데 눈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됩니다. 첫째, 의인화된 사람의 눈, 그리고 새싹이나 꽃이 숨겨진 나무의 눈. 둘 다 생명력이 넘치고 싱그러운 이미지죠. 재미도 주고요.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어구, 나무에게 묻고 대답하네요. 어떨 때 이렇게 묻게 되나요? 너무 사랑스러울 때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건네게 되죠. 좀 오래된 CF지만 조성모 씨가 난 네가 좋아, 넌 내가 좋니? 하고 매실에게 했던 것처럼 손발은 오그라들지만 너무 예뻐서 못 참겠다는 그런 말투네요. 다음 연입니다.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봄눈이거든요. 봄눈은 펑펑 오지 않으니까 그저 그냥 서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든 줄다름쳐. 연이어서 내게 빠르게 다가오는 것으로 느끼긴 힘들죠. 아, 아까 나무가 눈 감은 상상 두 번째가 맞았네요. 나무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고 있었군요. 위로 볼 때만 눈이 줄다름쳐 오듯 빠르게 이어져 내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쵸? 나라도 그럴 것이다. 아, 눈송이에 내 마음을 투영, 그러니까 내 마음과 감정을 집어넣어서 생각하고 있네요. 얼마나 나무눈이 사랑스러우면 눈송이가 하늘에서 그렇게 나무눈에게 줄다름쳐 올까 하고 말하는 거죠. 오, 내 예쁜 감은 눈. 일부러 천천히 숨을 쉬며 읽으래요. 그래서 쉼표를 넣었습니다. 오, 내 예쁜 감은 눈. 이렇게요. 시어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느껴보랍니다. 퍼붓는 봄눈. 눈에 집중하고 싶어서 조사 에는 행을 바꾸어서 썼습니다. 나무의 눈과 봄눈을 따로 떼어 나타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퍼붓는은 눈을 펑펑 내린다는 느낌보다는 뽀뽀를 퍼붓다, 너무나 사랑스럽다로 익히지 않나요?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여운이 남습니다. 새로 봄을 맞이하는 나무의 생명과 진한 연애를 한 그런 느낌이랄까? 한번 이렇게 시를 통해 얻어진 정서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실래요? 문장 형식은 조금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는요, 정서를 함께 느끼고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고 나서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으면 좋아요, 나빠요, 그저 그래요 같은 추상적인 답안이 많이들 나옵니다. 이유까지 함께 생각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깊이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앞으로 시 정리할 때 써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나는 시적 화자죠. 봄눈 맞는 나무눈을 보면서 생명에 대한 아름다움과 기대감, 설레임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의 것과는 어떤가요? 많이 다른가요? 네, 달라도 괜찮습니다. 답하면서 점점 자신의 정서가 넓어지고 그 답을 친구들과 또 저와 비교해보면서 보편적 정서와 개인적 깊은 정서를 구분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상하며 느끼는 겁니다. 오늘 시 우려마시기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는 한민복 씨의 봄꽃을 함께 우려마시도록 합시다. 그리고 빗대어 표현하다, 비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죠. 배움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화풍 창조동행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